시장 전반적인 해외 시장 움직임하고 시장 수급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리는 아시아 증시 전반에 반응을 한번 봐야지, 그지? 니케이가 1.37% 약세를 보이고 대만이 플러스로 전환했네,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IT 쪽이 많잖아, 그지? 그런데도 뭐해?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 뭐에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실리콘밸리 은행 이쪽과 관련된 악재가 단기적 흐름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 정도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야 지금. 그죠? 상해도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았고 홍콩도 플러스로 돌았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 뭐 이 개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이미 지수상 조정을 보였고, 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일요일날 회원 전용 방송을 하면서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뭐 요 12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면 된다.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제 회원님들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 그죠? 내려오니 여기다. 여기 내려와도 박스권이 깨진 게 아니다. 그죠? 박스권이 깨진 게 아니다. 이 박스 라인에 놓여져 있었으니까 요렇게 요게 정확하게 살짝 깨진 거지, 동그란 부분만큼. 그리고 주도 섹터가 바뀌는 게 아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지금 목이 아프니까 그지? 요 방송을 한번 들려드릴게. 금요일날 이제 그 시장에서 하락할 때 우리 회원님들께 이야기했었던 그대로 처음에 그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올려준 게 뭐 암호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 사태, 그죠? 은행주 급락했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실버게이트의 몰락, 코인은행이 청산됐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께 다 일일이 미국 시장 그 상황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저는 중요한 것만 이야기할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주식과 연관된 뉴스를 올리는 거야. 한가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시간에 다 바쁘잖아. 그래도 대충 미국 시장에 어떤 이야기, 어떤 흐름이 진행됐는지, 자 이제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께 이 시향을 마지막으로 올린 거잖아. 미국 증시가 고용 발표 경계감도 있고, 금융 리스크의 하락을 하고, 거기에 연준 긴축 강화 가능성, 거기 그 사태에서 FTX라는 실버게이트 가진 청산 소식. 이게 첫 번째 악재. 두 번째 악재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위자산 매각. 그게 미국 금융주들, 여타 금융주들이 함께 위험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부담. 이게 두 번째 악재. 세 번째 악재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 발표와 법인세 인상 추진. 거기에 대중국과 관련된 투자 규제.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이제 플러스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FOMC 회의 때 0.5bp 인상할 것에 대한 지표. 오늘 발표되는 비고용 지표와 관련된 악재. 이게 이렇게 총 4가지로 보는 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악재의 강도를 보는 거야. 첫 번째, 실버게이트와 관련된 FTX 연관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악재. 그거 상관없다, 우리하고. 그거 상관 있는 거 뭐 가상화폐 쪽 라인에 상관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없어. 두 번째,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부분이 IT와 바이오 이런 성장 섹터 부분의 자산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그쪽이 매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IT 관련주와 그 IT도 성장을 담보로 하는 거겠지. 실적은 안 나오지만 그런 IT 쪽 라인이나 그게 뭐예요? AI니 뭐니 해서 이 스몰캡 관련주들이겠지. 거기에 바이오 쪽 라인이니까 그것도 우리 쪽은 해당이 안 된다. 다만 내가 매도를 하는 부분 속에서 다른 여타 금융주가 보유한 부분에서 은행주가 급락을 했으니까 여타 전체적인 주식
주식의 비중을 다소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그거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지수가 쉽게 올라갈 수는 없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개별로 걔네 이런 요인 때문에 우리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 발표와 법인세 인상 추진, 이건 미국 시장의 개별 악재야. 엄청난 악재지. 21%의 법인세에서 28%, 7%가 법인세를 더 내야 된다면 개별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악재야. 그죠? 증세 부분은 뭐예요? 고소득자나 이런 부분이니까 뭐 해당이 없다 치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쪽에서는 부담인 거지. 그러나 우리 쪽으로 연결해 봐서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투자 규제, 이건 수요일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역시 그것도 대중국과 연관된 쪽, 그 대중국과 연관된 기업들은 이미 여러분들께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중국에서 투자하고 대중국에서 피해를 입는 업종 종목 부분은 하지 말아라. 그게 보통은 뭐예요? 시크릿컬 업종이나 IT 업종 쪽이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부터 매도를 하려면 그런 쪽부터 매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비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도 이미 시장은 반영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왜?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이틀 동안 했잖아. 이에 증언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열을 가려야지. 우열을. 그죠? 행여나 빅스텝을 통해서 0.5bp 인상을 한다면 그게 가장 누구한테 치명적이냐? 플랫폼, 게임,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이 안 좋은 거잖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죠? 유동성에 대한 부족 현상, 그리고 은행, 왜?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담감. 그래서 시장 금융들이 더 떨어진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금리가 0.5bp 인상을 하면 경기 연착륙의 기대감이 떨어지고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또 강하는 거란 말이야.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찻대고 포대고 하면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어? 남는 게 금리 통화 정책과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 모든 산업이. 그죠?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지만 그나마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냐를 선택을 하는 거지. 차선을. 그게 성장 섹터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는 리만 브라더스라는 100년 이상 된 회사, 엄청난 규모의 회사야. 그치?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금융 리스크로 번질 확률은 적다는 거야. 예? 이해되세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됐다면 아침부터 동시호가에 물약 때렸을 거야. 그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뭐 한 3천억 정도 매도하는데 그렇게 매도 안 해. 벌써 5천억, 7천억 매도하고 선물 내리꽂고 옵션 하방으로 세게 보는 상황을 만들지 않다. 그죠? 그리고 법인세 인상 추진이나 예산안 이거 통과하려면 뭐예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 어렵다. 그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불거진 악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 몰락을 갖고 올 수 있는 악재로서의 규모는 아니고 업종의 선택적 부분을 강요하는 부분으로 가는 악재라는 거야. 예? 그리고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서 오늘 행여나 비고용 지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빅스텝 가능성을 줄여주는 효과로 가게 된다고. 어느 나라 정책 위반자도 시장의 금융시장의 붕괴를 원치 않아. 반대로 또 어느 나라의 통화정책 위반자도 경기가 후퇴하길 바라지 않아.
또 어느 나라의 통화정책 입안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길 바라지 않아.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한 악재야. 악재인 건 분명하지만 악재로서의 파급 효과가 일파만파 2008년 리만 브라더스로 가는 악재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매도할 건 매도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그죠?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쪽 라인 부분이 크게 없잖아. 이해되죠? 그리고 모두다가 시장이 불안해지면 아침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시장이 다 하락하는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느 종목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많게 되지. 예? 체계적으로 시장 전반의 위험이 쏠려서 내려오는 거니까 종목이 좋든 안 좋든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종목의 조정 흐름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좋은 종목의 매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지금 현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섹터가 뭐냐? IRA와 CRMA의 혜택을 받는 업종, 그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 종목. 그래야 이 체계적 위험이 조금 해소가 되면 그런 것들이 더 빨리 먼저 올라온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종목이 계속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좋은 종목을 언제 사느냐의 판단인 거지. 언제 사야 돼? 시장이 떨어질 때 사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종목을. 그죠? 시장이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간 종목들을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들? 아니죠? 시장이 좋은데도 못 올라간 종목을 시장이 나빠지는데 사면 되냐고. 이 말뜻 이해해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오늘 다 된 거야. 아시죠? 겁내지 말아라. 아주 단순해. 시장이 괜찮고 좋았는데도 못 오르는 종목을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것부터 팔아야지. 김기수였습니다. 아셨죠? 살살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목소리를 높이냐고. 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참 그거에 그럼 살살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참 아파. 자, 요게 이제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대로. 아셨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실 거야.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시장 흐름의 전반적인 부분을 아까 보셨지만 시장은 주도 섹터가 변화하려면 항상 이런 거지. 시장이 박스권이고 급락을 하다가 반등하는 섹터 종목 부분을 공략하는 쪽 라인 부분은 그만큼을 감수해야 되는 거야. 그게 감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예요? 시간. 예? 시간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그런 격언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90%가 주식시장에 헌혈하고 5% 10%만 수익을 내느냐. 그러니까 시장 지수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저게 올라간다고 다른 것도 올라가겠지. 그런 막연한 심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먼저 섹터 중에서 잘 보세요. 미국 시장의 저런 위험들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 대형성 종목이 세고 그 대형성 종목의 핵심 부분 지수를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받쳐주는 거지, 그지? 하락하면서가 그지? 지수하고 똑같잖아요. 121선 라인 부분에 들어오니까 반등하는 정도, 지수를 커버해주는 정도의 용도인 거야. 이제 SK 하이닉스 그건 이미 이탈을 했고, 그죠? 자, 대형주 쪽에 그나마 강세를 보이는 건 현대, 기아, 시장보다 더 강세를 보이지, 그죠? 이게 지금 섹터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보시는 거야. 아까 보신 것처럼 조선주들은 이미 시장이 박스권일 때 하향 이탈하면서 급락. 그러니까 얘네들도 반등이 들어올 만한 위치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오늘을 팔 이유는 없는 거고. 그죠? 홈이나 고려해안 이런 것도 다 하락 부분이지. 그나마 덜 하락한 거지. 그죠? 건설주도 삼성 엔지니어링만 제외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수주 흐름 부분이 양호하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건설주 중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양호하다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죠? 뭐 삼성물산, DLH 뭐 이런 쪽을 공략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정말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한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카지마 쪽은 다 저점 붕괴, 반등 노리고 단타하러 들어가면 몰라도 뭐하러 들어가냐고, 그지? 화장품 마찬가지, 그죠?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 일부 나오는 구역 이하, 그지? 그나마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센 건 뭡니까? 2차 전지잖아, 그지? 그게 셀업체에서는 LG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양극재 쪽에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 LG화 이런 쪽이고, 이제 그게 시장의 주도 흐름이고, 거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 부분 때문에 잊어버렸었던 부분, 그게 뭐예요? 고용 발표에서, 그지? 예상보다는 고용이 늘어났지만 시간당 임금도 예상보다 줄었고 실업률이 4.6%로 나왔고, 아니죠, 3.6%, 그죠? 그러니까 3.4%보다는 높아졌고, 이런 부분들과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효과로 인해서 금리 빅스텝, 3월 21일, 22일 날 빅스텝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하니까, 그죠? 우리 쪽 라인의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쪽 라인도 더 떨어지기보단 원체 떨어졌으니까, 그죠? 반등을 조금 할 수 있는 구역에 있잖아. 그죠?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고. 그러면 뭐에 오늘 가장 세게 떨어지는 뭐에 하이브와 카카오의 지분 경쟁에서 지분 경쟁을 중단하는 그 부분 때문에 SM이 급락하는 걸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지. 다만 그것은 반등의 흐름 부분과, 그죠? 추세 조정과 추세 상승 흐름 부분은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나 종목 부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건 분명해. 그죠? 2차 전지 쪽도 뭐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지만,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지? SVB 이 은행의 사태로 금리는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요소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환율, 그죠? 환율 쪽 라인에 있어서 우리 환율이 원화가죠? 오늘 보게 되면 지금 세게 떨어지잖아, 그죠? 뭐 1.8%나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 나올 리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상한 게, 그죠? 그러니까 주말에 뉴스 보면 뭐 미국 시장이 불안하니까 우리 환율이 1,400원 갈 수 있다느니 뭐 이딴 얘기가 나오는 그 헛한 이상한 부분, 그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그죠? 옛날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시장이 53% 급락하고 했었던 걸 자꾸 연관지어. 자산 규모가 크다고. 근데 그 위험 아니다라는 거야.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위험은 아닌 거고, 다만 이러한 요인들,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상승 부분을 세게 갖고 갈 수 있는 요인이 아닌 정도지, 시장을 급락을 갖고 올 수 있는 요인은 아닌 상황인 거라고. 그죠? 그래서 악재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자기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자기 진단이라고 하는 시황관을 가지고 섹터에서 무엇을 공략할 거냐, 내가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추세 조정을 보이는 쪽으로 들어갈 거냐, 그게 나의 뭐예요? 시황을 통한 종목 공략 부분에 놓여져 있는 숙제인 거지.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다는 상황인 거고, 이거 지수가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수가 박스권에 놓여 있고 지수가 제한적 움직임을 보일 때도 힘든 상황이었다면, 지수가 하락하고 지수 하락 변동성이 나오는 타이밍에선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죠? 그런 숙제를 또 시장이 남겨준 거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이번 주 주요 지표 발표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지, 그지? 이번 주에 놓여져 있는 주요 발표할 내용들, 그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서머타임이 시작을 하고, 그죠? 11시 반에 여러분들 미국 시장 갔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10시 반부터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미국의 CPI가 14일 날 내일 발표가 되지, 그죠? PPI는 뭐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 그지? 그런 가운데에서 뭐 각 개별 뭐 이 실적과 그리고 매출 발표가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보다는 시장의 큰 줄기가 더 중요하니까
14일 날 발표되는 CPI, 그리고 16일 날 발표되는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FOMC 회의, 이런 부분이 놓여져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2월 CPI는 뭐 1월 달에 6.4%였는데, 그죠? 6%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한데, 저는 6%보다는 조금 높을 거라고 봐. 6.4%보다는 내려올 부분이긴 해도, 그래서 6.4 이하인 부분이라면, 뭐, 그렇게 빅스텝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저런 은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긴축의 한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뭐 제가 뭐 100%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같이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이게 없다라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걸 이제 대응하는 미국 시장, 미국 정책적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부분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위기가 한 방에 해소되진 않아. 그죠?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반등했다가 또 그 대응책이 미흡하게 되면 다시 또 하락하고, 이런 과정들의 후폭풍은 일정 정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문제가 됐던 투자 은행들과 달리 이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업종도 IT와 바이오 스타트업 이쪽에 국한되어 있어.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미국이 계속해서 은행들을 견제하고 관찰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거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예금의 대부분을 미국 국채와 모기지 채권 이렇게 완전히 편중해서 투자한 은행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 외에는 거의 없어. 이제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미국 모든 은행 중에서 자산 대비 증권 투자 비율이 55% 내외로 가장 높아서 이자율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은행이야. 네? 어쩌면 당연히 파산이 어쩌면 보일 수 있었던 거지. 이런 구조하에 있는 상황에 긴축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IB 은행들, 그죠? JP모간이나 또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주요 은행들 대부분은 이 예금과 대출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채권 투자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MMF 등 단기 자금 인출의 빈도가 적어. 그래서 은행 시스템에서 만기 보유증권의 잠재적 손실이라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은행 회계상 만기 보유증권 계정의 채권은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만기 도달 시 한 번에 가치 변동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SVB가 보유한 만기 보유증권, 그게 이제 910억 달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현 금리로 시가평가하면 760억 달러 수준, 그래서 한 1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그죠? 이런 채권 익스포저가 있는 시중은행 모두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 잠재적 손실에 대한 부분은 일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만큼 혼란하다는 거예요. 혼란. 응? 뭐 이 미국에서 이 예금 보호 한도를 다 해준다 해서 한 번에 끝난 악재는 아닌 흐름이기 때문에 선택적 부분을 잘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되고, 이제 조정심에서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 이런 부분들을 지켜가고, 이러한 조정 흐름 속에서 내가 섹터와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위치 교환을 하려면 자신이 있어야 돼. 적어도 내가 이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손절을 하고 다시 갈 때는 명확하게 이 손절하는 주식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거의 엇비슷하게 움직인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려면 끊임없이 시장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내가 사려고 하는 주식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여하튼 시장, 금리,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나 고용을 고려했을 때 연준이 완화적인 태도로 쉽게 돌아설 가능성은 없지만
고용만, 실업률만, 그죠? 경기를 대변하는 변수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뭐 주말에 나온 뉴스들을 보게 되면, 그죠? 미국 시장 내에 이 스피커들, 그죠? 이야기하고 뭐 금리 이야기하고 뭐 시장을 이야기하는 스피커들은 양분화돼 있지, 그지? 이 위기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이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반대로는 그죠? 이런 위험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잖아. 연준 위원들이 다음 주 FOMC 회의 이전 부분에는 그런 발언을 못하는 구간에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요 부분을 가지고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반 부분을 하겠지만, 오늘 유메이드 플러스 이쪽 라인 부분의 반등 흐름을 보게 되면, 그죠? 가장 못한 애들이 그쪽이었었잖아. 그지?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시장은 더 밀릴 자리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관점 부분으로 가는 거고, 중요한 건 더 밀리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주식 부분으로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냐? 그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종목 부분으로 갈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워칭해야지, 그지? 그래서 반등에 놓여 있는 섹터와 종목 부분은 비중을 줄이는 거고, 그죠? 이 시장의 이런 체계적 위험 속에서 하락할 때 내가 자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주식 부분은 매수를 하는 거고, 그죠? 그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일정 부분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면 관망을 하는 거고, 그런 선택적 흐름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부분들을 보시면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매일 아침에 밤새 일어난 주요 내용들, 그죠? 뭐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시황과 관련된 부분, 시장 상황에 미국 시장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죠? 지금 13일에 오늘만 올린 것도, 그죠? 여기 6개, 그지? 이쪽에 13일에 올린 거, 여기는 오늘은 화학 경기와 관련된 부분 쪽 이야기를 올려드렸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 다 읽어보실 수 있고, 그죠? 거기에 우리 회원님만 볼 수 있는 내용, 그지? 어제 주말에 11월 12일 날 올린 내용들, 이게 이런 섹터와 연관성이 있거나 시장에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을 다 안 읽어봐도 돼. 그러나 제목을 보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시장의 주도 흐름을 보이는 쪽이 어디고, 내가 실제로, 그죠? 금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도 아시잖아, 그죠? 아쉽지, 그지? 지난번에 제가 에코프로 27만 원에 다시 사야 된다, 사야 되는 타이밍에 온다, 그지? 그리고 금요일에도 에코프로가 30만 원 근처 오면, 그죠? 재진입, 매수의 흐름 부분을 노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제가 저기 어느 방송사 있는 후배가, 전문가가 오길래 제가 그 후배한테는 딱 이야기했어요. 에코프로 사라. 우리 회원님들 들으셨죠? 다. 금요일 날 들었었잖아. 응? 에코프로 사라. 금요일 종가 부분에 밀어주면. 응? 그게 30만 원 근처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전문가한테 이야기해 준 거야. 왜? 여러분들 가면 겁나서 못 사지. 응? 내려올 이유보다, 그죠? 시가총액과 매출 흐름도 중요하고, 거기에 내일 발표가 되잖아. CRMA와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내일 때려도 되는 거단 말이야. 그죠? 그 뉴스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는 거지. 그죠? 이틀 음봉 딱 요런 모습에 요게 27만 원짜리고, 요게 이틀 음봉에 30만 원짜리.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도하는 흐름 부분에 그걸 매수하든 매도하든 그런 라인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식을 가격으로 바라보면 절대 주식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가치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올라가는 섹터 부분을 공략하고 종목을 공략하는 마인드를 갖지 않고, 떨어지는 종목에 추세를 이탈해서 내려가는 종목 부분에서 반등을 내리고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하려고 하는 흐름 부분을 가지면 시장에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 카페에, 우리 카페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적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 중에서, 아까 보여드린 내용 중에서 저는 제가
좋아하고 한 종목 부분 보게 되면 전부 다 여기에 내용 보면 전부 다 뭡니까? 2차전지 관련 내용만 있어. 대부분이. 그죠? 2차전지가 올라와서가 아니고 2차전지가 내려와 있을 때도 계속해서 포스코 케미칼이니 에코프로니 성일하이텍이니 코스모 화학이니 주도 섹터와 주도주 흐름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주도주 역사 그리고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관심이 있었으면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잖아. 안 봐. 왜? 그냥 내 시세만 급한 거야. 주식이 항상 주식은 내가 최고점에서 때리고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는 게 주식이 아니야. 지나고 봐야 고점이고 지나고 봐야 저점인 거야. 그럴 때 내가 공부하고 있어야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힘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죠?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와 뉴스는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야. 그죠? 전체적으로 섹터 움직임과 연관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그게. 그죠? 그 2차 전지가 올라갈 거냐 보다 더 중요한 건 2차 전지가 어떻게 올라갈 거고, 왜 올라갈 거고, 무슨 종목으로 또 압축화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시장에 노출되는 뉴스 플로우들을 검색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거를 내 매매와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저 종목 올라가니까 이 종목 사고, 그죠? 이런 식의 움직임을 진행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비단 지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김 기수가 이야기할 때 옛날 이게 이제 키움 때 올려주셨던, 키움하고 같이 MTN을 했을 때 이야기들이야. 그죠? 폭군. 전 폭군이야. 여기 보면 2011년 보게 된 폭군. 그죠? 폭군이라고 이야기한 불꽃차치님, 이때도 항상 뭡니까? 주도 섹터였어. 응? 그때는 주도 섹터가 또 틀렸지. 시장 떨어져도 올라도, 그죠? 공개방송만 하고, 방송 출연에 열 올리고, 그러면서 종목 자랑만 하면, 그건 아니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안 먹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봐주고, 그 종목의 수급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손절할 땐 내 손목을 자르는 심정. 그런데 손목을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손목이 내 심장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계좌는, 그죠? 내가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더 살 마음이 없으면 그 주식은 매도가 정답인 거야, 사실은. 아니면 시간을 지불해 줘야 되고. 그런데 매도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종목만 계속 살 생각을 하면 시장에서 낙오자가 돼. 왜? 저도 7종목 이상을 보기가 어려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종목의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적에 연관성이 있는 뉴스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 수급 판단을 해야 되고, 시장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데 종목수가 1억 기준으로 7종목 이상 되면, 그죠? 10종목, 20종목 되면 그걸 다 매일매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종목이 떨어져도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주식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주식하지 마셔야 되는 거야. 여태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든 박스권일 때든 떨어질 때든 손해만 보고 있다면 빨리 주식을 안 하시는 것이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오겠지, 기다리면 올 거야 라고 막연한 위로와 막연한 기대로 창밖의 여자가 되면 안 돼요. 주식은 한번 끌려가면, 그 끌려간다는 게 뭐냐면, 그죠?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끌려가게 돼 있어. 응? 끌려가게 돼 있다고. 이건 활성화되기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써줬었어. 왜? 그게 뭐예요? 실제로 키움에서 제가 이야기했었잖아, 그죠? MTN은 몰라. 마케팅도 제가 잘 안 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 키움에서 고객계좌 수익률로 인터뷰했을 때, 그 당신 개별 종목 부분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 2005년에 머니크라는 부분에 했을 때,
IMF 사태 이후에 그 2008년, IMF가 97년, 그죠? 그때 회원 수익률이 570%였어요. 2005년에. 평균 수익률이. 2005년에. 이거는 그냥 이 종목 올라갔으니까 자랑하고 뭐 이런, 그하고는 차원이 틀려. 왜? 키움증권에 앞으로 들어온 회원 계좌 주식 매매한 그걸 바탕으로 수익률이야. 그죠? 증권 방송인이 떠드는 그런, 그죠? 매출 순위 회원 많은 수익률이 아니고,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거 아무나 읽어볼 수 있어요. 응? 그 라인 부분에 2003년과 2007년 부분도, 그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 수익률 흐름들에서 저는 주도주를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저는 강원도 양양놈이에요. 응?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응? 저는 적어도 제 아들 2명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거고, 그 아빠의 일념으로 살 거고, 제가 대학부터 모토를 갖고 있었던 나이 지식의 주인 되고 양심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자라고 했었던 김기수의 그 신조는 주식을 하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있어서 주린이가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그제 그 허접하게 수익률 과대포장을 하는 걸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3월 20일부터 그죠? 우리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인 교육을 매주 월요일 날 할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그죠? 리포트나 읽고 방송에서 읊조리는 그네들보다 실력이 더 나은 그런 개인 투자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해. 이 교육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해볼 만할 거야.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되돌아가면 시장에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부분, 코스모화학이나 우리 성일하이텍 이런 쪽 라인 부분에서 수익 많이 난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죠? 그리고 또 2차전지가 지금도 50% 이상의 비중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도 섹터라는 거 저는 공개해. 아직도 변함없고, 그죠? 그리고 여타 주식들 부분에 있어서는 제2, 제3의 주도 섹터의 가능성이 있는 쪽을 매매하고, 그죠? 변두리 종목, 조선이나 청일강, 건설, 화학, 정유, 이런 유형의 종목이거나, 바이오, 제약, 그지? 이런 쪽 라인은 저는 매매를 안 해. 아예. 약세장에서도 주도주를 발굴하고, 여러분들이 2월 1일 날, 그죠? 2월 1일 날 2차전지 에코프로 출발한다. 응? 에코프로 출발하는 자리, 그 2월 1일부터 주도주 역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그랬는데도 잘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지. 반면에 그런 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주 쪽에 신경을 쓰고 그런 흐름으로 간 거하고는 이후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야.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코프로 간다고 코스모 화학을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그죠? 안 되는 이유. 지금 가격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위치. 이런 내용 부분들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세장에서도 주도주를 발굴하고 주도주 흐름에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러면 뭐예요? 조금만 시장이 받쳐주는 장이면 여러분들이 손실 냈었던 거 다 메꿀 자신이 있는 게 김기수야. 제가 책임져요. 행여나 종목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종목에 손절을 할 때는 아프지. 그 아픔 없이 일어나는 계좌는 없어요. 제가 왜 MTN에 키움에서 2013년에 나오면서 MTN으로 옮겼는데 여태 그지? 어느 방송국 한번 다른 데로 간 적이 없어요. 그죠? 그거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 군데서 오래 있는 전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철새 전문가들이 더 많지. 왜? 거기에 앞면 다 팔려가지고 쪽팔리니까 다른 데로 옮기고, 쪽팔리니까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게 더 많은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 저 선택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안 한 분과 한 분의 차이를 저는 보여줄 자신이 있고, 그걸 수익률로 증명할 거고, 그 수익은 주도 섹터
내에서의 주도 종목의 발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명품 시황과 함께 할 수 있는 명품 회원, 저는 날라리 회원은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한 달 가입비가 되게 세. 대한민국에서 최고 쓸 거야. 왜? 종목만 보고 나가는 분들이 꽤 많아서 한 달 가입하고 하는 분들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죠? 3개월, 6개월은 할인율을 크게 했고, 그러니까 함께 길을 걸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명품 회원만 김기수가 같이 하고 싶지, 날라리 회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김기수가 2005년부터 지금껏 해온 기준이야. 그죠? 제가 수익률 1위로 매번 올라갈 때 회원들이 열어달라고, 그죠? 회원 가입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칠 때 저는 50명 이상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 왜? 제가 더 받으면 다른 전문가가 살기가 힘들고 저한테 수익률 1등한테만 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50명 딱 된 상황에선 한 명도 안 받았어. 그때는 이런 회비가 아니고 약정이었지만 매매의 약정 피를 일부 갖고 가는 거였고, 수익률은 6개월마다 공개를 하고, 그 6개월마다 공개를 할 때 김기수 이름이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필요 없었어. 그죠? 방송 나가서 얼굴을 팔 일도 없었어. 그런데 주식하는 분들은 방송에서 얼굴을 많이 보이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 응? 화면에 많이 나온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매일 방송에 출연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 방송에 나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김기수가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 얼굴 보이는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더 직구 타이밍에 나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 체계적 위험,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이제 지금 희석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또 14일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와 연관을 지면서 일정 정도 흘러가고 있는 중이지. 그런 라인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건 보유 종목도 꼭 주도 섹터의 보유 종목이 아니어도 실적과 성장 흐름을 가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또 공부하고 점검받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이야기한 게 대한민국 2차전지 양극재의 성장성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의 주도 섹터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고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공략의 포인트를 가질 거냐.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봐야지, 그지? 그런 상황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주식은 매번 이야기하지만 가격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식에 있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보다는 철저하게 내 주식을 한 번 더 공부하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부분이에요. 옛날에 지금 제가 좋아하고 지금 괜찮다고 한 섹터 종목 부분도 미국 시장이나 또 대내외적인 정책적 변화나 시대 흐름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게 주도 섹터의 바뀜이지. 그죠? 1월 달에 처음 출발한 게 로봇 관련주. 그 다음 AI 관련주. 2월 초에 2월 1일부터 2차전지 관련주. 그죠? 기본 두 달 반 정도 시세 흐름이 전개되는데, 그죠? 그런 맥락 부분도 이해해야 되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 아픔, 시련 때 그것을 경험해본 자와 경험해보지 않은 자, 경험하면서 누구는 다 때리라고 2008년 10월 12일, 2008년 10월 12일이 종합주가지수 892포인트 찍던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날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친 놈이 저 김기수 하나였습니다.
2008년 10월 12일 월요일 아침에 892포인트 찍던 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을 거야. 그죠? 누구라고 저 라디오에 나오면서 막 저 인기 있었던 그가 자산 다 거품이다라고 거품 물면서 자산 주식 다 매도하라고 892포인트 떨어지는 자리에서 그딴 이야기한 인간들이 TV 버젓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뭐 어느 당 공천위원도 하고 울대. 저 같으면 쪽팔려서 어디 가지를 못할 텐데. 응? 시황도 중요하다. 응? 제가 1845포인트 때 2008년 8월 14일, 8월 15일 그때 1842포인트의 전 종목을 위대한 매도라고 하면서 매도했었어요. 그때 키움증권 전문가들이 무슨 일이냐?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종합주가 지수 차트가 급락의 징조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매도를 하겠다. 전략 매도했어요. 한 주도 안 남기고. 그게 딱 3개월 만에 892포인트까지 반토막이, 종합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 이후로, 그 892포인트 이후로 저는 전 종목을 매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태까지. 왜? 시장이 내려와도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개인 투자가가 말이 쉽지. 현금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 어느 종목을, 내가 그 종목을 너무 많이 올라서 30%를 매도하는 순간 그 종목은 떨어져도 올라도 매도하고 싶게 되는 거야. 그게 사람 심리야. 왜? 내 계좌에 현금이 있는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안 산다는 건 뭐예요? 불안함이 존재하는 거야.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내가 그 종목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종목은 계속 하락해도 물타기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애써서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개인 투자가들은 쏠랑쏠랑 제일 약한 종목에 매수를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가장 센 종목으로 몰아. 욕을 먹더라도. 그게 덜 떨어질 거니까. 떨어지더라도. 이 말뜻 이해하시는 분은 주식을 좀 하신 분.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 시련과 고통이 주식시장에 많이 남아있는 분이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저는 혼자 개인 투자를 할 때 주대우 망하면서 나왔을 때, 그죠? 친구들한테 100만원, 선후배한테 100만원, 50만원씩 빌려서 2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2천만원 가지고 하루에 20억, 30억 매매를 한 사람이야. 그 당시 1600개 종목을 저는 차트를 다 외웠어. 하루에 3번, 5번씩 전 종목을 돌려보면서. 그때는 이렇게 시황관이 없었지. 차트만 보고 매매했으니까. 이 종목을 매매하면 저 종목으로 가야 되겠다. 저 종목 매매하면 이 종목으로 가야 되겠다. 그죠? 그 당시에 매수 매도 이거 쓰는 거 250장, 300장을 매일마다 장 끝나고 썼어요. 그 정도로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매매 많이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래요. 전문가 중에.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 35,000원에 사서 32만원에 다 팔았고 그 팔고 나서 제가 빌렸던 돈 전부 다 2배씩 제 선후배한테 다 돌려줬어. 피눈물 나게 했어요. 그냥 괜찮지,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고 한번 손절하면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잘못 봤는지, 차트에 무엇이 잘못했었는지. 그런 간절함과 그런 노력과 그런 정성, 이거 없이 주식을 한다는 건 남의 돈 그냥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주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주식은 핸디가 없고, 그죠? 초보자나 전문가나 10년, 20년 한 사람과 차이를 두지 않는데 공부도 안 해. 실력도 없어. 그런데 돈을 벌기 바란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지. 정말 공부할 힘이 없다면 주식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가입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질하고 있는 그 누구의 전문가보다 시장 명확하게 판단해내고
시장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발굴할 자신은 김기수가 있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그렇게 벌다가 그죠? 2001년, 2002년 시장이 안 좋을 때 주식은 차트로만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2001년, 2002년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떨어지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양호해도 기존 99년 코스닥 올라가던 흐름하고 틀려진 거예요. 거기에 뭐에 작전 세력 뭐 이런 거에 현혹돼서 그런 주식들의 매매를 하다 보니까 벌었던 거 다 까먹었어. 그래서 양화대교 7번 교각에 한겨울에 올라서서 뛰어내릴 생각도 했었어요. 주식으로. 그게 정확하게 12월 24일입니다. 2001년 12월 24일 날. 그랬더니까 우리 와이프가 당신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응? (99년) 그렇게 벌었던 돈을 2001년에 다 말아먹으면서 아들, 큰아들 피아노 하고 싶다는 그 과외 못 보내고 친구, 선배 결혼식 오라는 청첩장 그 당시 2만 원인가 그랬죠. 그 2만 원 부주할 돈이 없어서 결혼식장을 못 가는 그게 주식의 아픔이야, 여러분들. 주식 정말 피눈물 나게 해도 그렇게 어려운 게 주식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쉽게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으로 가면 90%가 망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2005년 전문가가 되면서부터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장 끝날 때까지 양반제사로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가고 모니터만 8개 봅니다. 그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도 가끔 실패하기도 해. 아직도. 그렇게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그런데 그 주식을 남의 자랑에 현혹돼서 지난 차트를 보고 자랑에 현혹돼서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신 공부해 줄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들보다 더 피눈물 나게 책임감을 갖고 공부해 줄 사람, 그게 김기수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나 돌직구타임 옛날 걸 한번 다 돌아보시오.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지. 주식은 여러분이나 저나 10개 종목을 추천해서 맞을 확률과 떨어질 확률의 종목의 확률은 비슷비슷해. 원숭이가 다트 던져도 비슷비슷해. 대신 올라가는 종목 부분에 있어서 그 주도지의 비중을 늘리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건 김기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전문가 중에.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을 거야. 그죠? 에코프로 27만 원 부분에 매수하려고 회원님들 교육 다 시켰었다. 그죠? 금요일도 그지? 하락 부분에서 매수 들어 그런 라인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을 매수하려고는 생각 안 하잖아. 그죠? 어떤 전문가도 여기에서
한 번 더 내려오면 매수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많이 올랐어요? 이거 비중 줄여요? 그죠? 이런 사람은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세요. 검증. 그 검증하는 거 쉬워. 저 카페 들어가면 이거는 우리 유료 회원님 아니면 다 보실 수 있어. 그죠? 여기 뭐 이전에 옛날에 어떤 회원들이 평가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이건 아니고, 이건 우리 회원님들만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딱 하나 우리 회원님만 볼 수 있는 게 이 게시판이지, 그죠? 이거 다, 응?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리고, 뭐예요? 여기 김기수 이야기에 놓여져 있는 이거 내용들, 거기 보면서 이거 클릭만 하시면 돼. 여기, 이거 클릭하면 다 들어가잖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리시죠? 검증해 볼 수 있잖아. 아주 쉽죠? 왜 검증도 안 하냐고. 그지? 1600-5908입니다. 그죠? 이제는,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시장의 주도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쪽 부분의 공략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이다. 그걸 김기수와 함께 하려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고.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멘트. 여러분들을 니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개맛을 아냐고. 주도주의 맛을. 또 하나. 무쏘의 뿔처럼 주도 섹터가 꺾였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무쏘의 뿔처럼 갈 수 있는 힘. 그게 김기수의 매력입니다. 한번 검증해 보시고. 제가 오늘 아까 이야기했었던 실리콘 게이트와 그리고 SBB 은행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주식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아셨죠? 주식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 속에서 우열의 흐름 부분일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정도다. 아셨지? AI 아직 살아있고, 로봇 아직 살아있고, 그죠? 2차 전지는 아직 많이 살아있고, 나머지는 미국의 베이비 스텝 가능성 때문에 반등 영역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오늘은 공개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1600-5908 김기수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세요.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고 위로받고 하시려면 다른 분을 찾는 게 좋으시고, 폭군이고, 안 사면 안 되게 강력하게 주식을 살 때도 매수를 외치고, 매도할 때도 안 팔면 안 되게 강력하게 매도를 시키는 폭군 김기수와 경험하실 분만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요거 창 닫고 다시 열어야 되니까, 아셨죠? 그때 들어오시면 돼. 다시 정리해서 보자고. 아셨죠? 예, 황제펭귄님, 진일공님, JKK님도 이제 끝낼 테니까 빨리 들어오셔. 예.